안녕하세요. 윤유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예전에 제가 그 성년후견인에 관해서 성년후견 개시 결정을 받는 것까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성년후견 결정을 받고 난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성년후견 개시 결정을 받고 나서 피성년후견인, 그러니까 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이죠. 사건 본인이라고 하는데, 사건 본인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성년후견 개시 결정 이외에 별도로 그 법원의 처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처분이라고 하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것들을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피성년후견인의 부동산을 매매하는 행위, 처분 행위 일종이고, 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행위. 담보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거. 새로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 이외에 대환을 하는 경우에도 여기 해당이 됩니다. 대환이라고 하면 이제 쉽게 얘기하면 갈아타는 거, 대출 갈아타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처분행위를 하려면, 산정후견이나 성년후견이 처분행위를 하려면 법원에 별도의 허가를 얻어야 된다. 이 허가를 얻어야 되는 절차는 별도로 법원에 한정 성년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해 필요한 처분 명령 청구를 별도로 해야 돼요. 청구를 해서 법원이 허가 결정을 내려줘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했던 이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한정후견인이었어요. 사건의 이제 결정 주문을 제가 좀 한번 읽어드릴게요. 청구인, 후견인이 사건 본인,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별지 일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채권자, 땡땡은행, 채무자, 사건 본인, 채권 최고액 37억 2천만 원으로 하는 공동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땡땡은행으로부터 31억 원을 빌리는 내용의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및 대출금 31억 원을 별지 목록 기재 대출금 변제 및 이에 부수하는 비용 등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각 허가한다. 청구인 후견인은 제1항의 이행 결과를 행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뭐 되게 복잡하죠. 어떤 사건이었냐면요. 사건 본인이 이제 아버님인데, 아버님이 사업을 하셨어요. 개인 사업을 하시면서 좀 사업을 크게 하셔가지고 사업자 대출이죠. 개인적으로 은행에 대출을 한 30억 가까이 내서 사업자금을 사용을 하다가 인지기능이 떨어져가지고 피한정후견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사업을 아버지 대신 사실상 운영을 해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사업주가 인지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겠죠. 그래서 자식들 돈도 막 이제 그 사업체에 빌려주는 형식으로 투입을 하고, 추가적으로 어떻게 돈도 빌리고 하는 와중에 새로운 대출을 얻어가지고 이제 자식들이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자식들 돈이 막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새로운 대출을 받아서 기존의 채무도 변제를 하고, 은행도 이제 좀 싼 이자로 대출도 갈아타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정후견 신청을 해서 한정후견 개시 결정까지는 받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대출을 내려고 하니까 은행에서 법원의 결정을 가지고 와라 라고 요구를 해서 저한테 이제 의뢰를 했던 사안입니다. 이게 지금 되게 대출이 복잡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그냥 뭐 이러이러한 대출이 있으니까 대출 새롭게 내도록 허가해 주세요 이렇게 법원에 신청을 하면 당연히 안 해주겠죠. 이 구체적으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어디에 사용을 할지에 대해서 법원에 설득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개인이 하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뭐 미절고절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제가 이 주문을 읽어드린 이유는 이런 식으로, 이거는 매매하는 사건 아니었죠? 담보로 돈을 빌린 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는 사건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주문이 나온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처분 허가 신청하는데 이제 들어간 여러 가지 서류가 있는데, 당연히 한정후견 개시 결정문이 첨부가 돼야 되겠죠? 또는 성년후견 개시 결정문이 첨부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존의 대출을 대환을 하면서 새로운 대출을 일으키고, 또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해서 또 추가적으로 대출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료를 서명하기 위해서 대출 자료, 은행 자료를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준비를 해서 이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은행 자료가 당연히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부동산을 담보해가지고 돈을 빌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도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 또는 비성년 후견인의 각종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 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후견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후견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이고, 처분 허가를 구하는 청구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이 필요할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서류가 하나 있는데요. 추정상속인의 동의서하고 인감증명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추정상속인은 뭐냐면 사건 본인, 그러니까 피한정 후견인의 법정 상속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돌아가셨을 경우를 전제로 해서 법정 상속인이 누구냐, 이 상속인들이 청구인 위의 상속인들이 이렇게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는 행위를 동의를 한다라는 내용의 동의서가 필요하고, 청구인의 동의서도 필요해요. 청구인 이외의 추정상속인도 필요하지만 청구인 자체의 동의서도 필요하다는 거, 이거 좀 주의하셔야 되고, 이 동의서를요 대충 쓰면 안 돼요. 그냥 동의한다 이렇게 내면요 보정 나옵니다. 법원에서 보정하라고.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변호사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사건 본인, 그러니까 피한정 후견인 또는 피성년 후견인의 주거 계획도 구체적으로 밝히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추가로 대환 대출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이때 은행 자료를 내실 때 부채 증명원을 좀 내셔야 돼요. 그거를 구체적으로 좀 정리를 하셔야 되고, 아까 제가 주문 읽어드렸잖아요. 별지 이목록 기재 대출금 변제, 이거를 허가를 받아서 대출을 받아서 기존에 이제 대환 대출 변제를 할 때 어디에 변제를 해야 될지를 별지 목록으로 이제 만드셔야 되는데, 이게 좀 하기가 힘드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을 해야 되는데, 은행, 건재당 설정일, 채권 최고액, 대출액 이런 것들을 통해서 표를 만들어 가지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편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좀 두서없이 좀 설명드린 게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좀 정확히 성년 후견 또는 한정 후견을 개시 결정을 받는 게 다가 아니에요. 이 결정을 받고 나서 별도로 나중에 처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처분 허가를 받으려면 실제로 담보대출을 받든 부동산을 매매를 하든, 매매를 하면 매매대금은 어디에 사용을 할지, 담보대출을 받으면 이 담보대출금은 어디에 사용을 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법원에 소명을 해야 되는데,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 같은 경우에 사건 본인의 복리 복지를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청구인의 개인적인 어떤 사익을 위해서 매매대금이나 담보대출금을 사용한다는 말이 들어가면 당연히 허가가 안 나겠죠. 현상유지 내지 복리복지, 사건 본인이 이제 사망하기 전까지 돌봐주는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하셔야 된다. 신청서를 낼 때는. 그게 이제 하나의 팁인데, 대출금 변제 및 이에 부수하는 비용 등 사업자금이라는 어떤 말꼬리를 좀 포괄적인 문구를 넣은 게 좀 유도리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 넣은 거라서, 이런 부분은 좀 사실 실무를 하고 있는 변호사한테 좀 물어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실제로 어느 부분에 이거를 사용할지 여부도 디테일하게는 변호사한테 좀 물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를 실제로 대출을 받아서 어디에 썼고 이거를 법원에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게 보고가 제대로 안 되거나 하게 되면 나중에 이게 취소가 되고 또 일종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변호사하고 구체적으로 상담을 해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